예,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김대식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논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 검찰의 오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검찰의 명백한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2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명백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조차 없으면서도 위법한 체포와 부실 수사를 강행했고 검찰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 기록에 근거해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도 요청한 최소한의 보안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답하십시오.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검찰이 스스로를 법과 원칙의 수호자로 여긴다면 지금과 같은 무리한 기소 강행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깊이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와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임을 자명합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기구, 기소대행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명과 함께 설립된 대한민국의 검찰이 본연의 긍지와 역할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강력 규탄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이런 기소의 절차적 법적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공소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와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제2기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동맹의 가치를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설 명절에도 변함없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저와 조정훈 의원이 국회 대표로 나경원 의원과 강민국 의원이 국민의힘의 이 필두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축하하는 방미단을 구성하여 지난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였고 지금 그 일정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방미 일정은 제47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주요 인사의 만남 및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월 19일 방미 일정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마크 번즈와 오찬이 있었습니다. 마크 번즈 보좌관과 오찬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경제, 정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번즈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으며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조선, 반도체, 박인희 산업 등 국가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 총인의 주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도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해외 동포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과 함께 동맹 강화를 위한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함께한 주요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강민국, 조정원, 김대식 의원 등이 참석이 있었습니다.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 캐피탈온 아레나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VIP 스위트룸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는 지금 막 시작되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포와 함께 행사를 마무리하고 무도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도회에서 로저스톤 특별 고문 면담이 있었습니다. 무도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에게 직접 한국 국회에서 왔음을 전하며 축하 인사를 전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로 오랜 조언자로 로저스톤 고문과 글로벌 정세와 한미 동맹의 경제 안보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월 22일 미국 국회의사당 캐피털홀에서의 주요 상하원 의원 면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경선에서 맞붙었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면담하였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크루즈 상원 의원은 한미 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앤디 김 상원 의원 면담이 있었습니다. 앤디 김 상원 의원과는 한반도 평화와 통상 협력을 논의하며 한미 동맹의 경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영킴, 그레이스 맹, 제니퍼 키컨스 하원 의원 면담이 있었습니다. 영킴, 그레이스 맹, 제니퍼 키컨스 하원 의원과는 군사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1월 23일 미 최고의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연구센터와 AFPI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센터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CSIS와 AFPI 관계자들과 한미 동맹의 경제, 안보, 첨단 기술 협력을 논의하며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 면담 일정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자문이자 영적 멘토로서 활동 중인 폴라 화이트 목사님을 만나 한미 양국의 우호 관계와 평화를 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동안 영적 지도자로서 활동해 오신 바 있습니다. 향후 2기 행정부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지도자로서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저 만찬이 있었습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초청으로 만찬을 가지며 트럼프 행정부 2기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 정체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 24일 방미 일정 마무리로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재면담 일정이 있었습니다. 초대해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다시 만나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논의했습니다. 크루즈 의원과는 한미 동맹이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에 국제사회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 일정이 있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반도 안보와 북한 비핵화를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 동맹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공조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자문해 주셨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경제 안보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축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미 동맹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희망과 번영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 논평입니다. 치료가 시급한 민주당의 탄핵 중독,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동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 횟수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갱신하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4건의 심판 결과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헌법이 명시한 중대한 위헌 입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략적 시도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탄핵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정치적 도구로 전략시킨 무책임한 형태에 대해 민주당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공직자의 탄핵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국가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절차로 사소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장관이 야당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발의하는 등 정치적 수단으로 남발하며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강행하고 방송통신의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그 부당함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는 채 추가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질서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행위로 국회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이 면책 특권이 없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대답하십시오.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탄핵하려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정략적 탄핵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할 것을 국가와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남용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요건 미비의 탄핵 소추를 단순히 기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반민주적 형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입니다. 몇 가지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가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현행 제도하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적 절차가 고장난 것 아닌가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이 자기들에게 미운 틀이 박힌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는 많은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 리더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공수처라는 괴물 수사기관을 만든 것이라는 의심 역시 이번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갑자기 대통령 수사에 뛰어들었고 자신들에게 동조할 것으로 생각되는 법원을 찾아서 영장을 발부받고 법원은 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그 모순적 카르텔에 스스로 몸을 맡기는 이 기이한 현상을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공수처 수사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가 충분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형사사법체계, 민주주의 제도가 총체적인 불신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앞으로 국민들의 설득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170석 넘는 거대 의석을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행동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탄핵,
그리고 특검만을 내세우면서 우리 국민들을 끝없는 분란과 분열로 내몰았습니다. 지금 와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외칩니다만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민생을 외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나올 피고인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똑같은 논리로 사법부를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자신들이 과거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상입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서로